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미국 현지의 워싱턴 싱크탱크 루거 센터의 폴공 선임 연구원과 함께 현지 분위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날씨가 변수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야외에서 진행이 됐는데 40년 만에 실내 의사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여기 워싱턴은 지금 마이너스 5도입니다. 예.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1985년 취임식 이후로는 처음으로 실내에서 한 취임식이고요. 미국 역사상 세 번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 주에서 취임식 보러 왔는데 받은 티켓이 기념품밖에 안 돼 트럼프 대통령도 미안했는지 지지자를 위해 이틀 연속 실내 콘서트를 참여합니다. 예. 이사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8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오늘 단상에 오른 사람들이 참 좀 눈에 좀 인상에 남았던 게 테슬라 CEO 머스크, 아마존 회장 베이조스, 메타 CEO 저커버그, 애플 CEO 쿡, 구글 CEO 피차이 등 즉 빅5 텍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가족과 장관 지명자들과 전직 대통령들과 단상에 앉아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예. 그리고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명품 그룹 회장 루비통 모헤네시 아놀트 회장도 배석했고요. 국제축구협회 사무총장 인판티노, 아르헨티나 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까지 단상에 다양했습니다. 예, 2017년 당시 일기 취임식 때는 반 트럼프 시위가 크게 열렸었는데 지금은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번에도 물론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리긴 했지만 규모도 인원도 대폭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미국 대선에서 완승을 이뤄낸 만큼 확실히 전과는 좀 미국 내 평가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2016년 대선에는 트럼프가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이겼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꼈고, 클린턴 후보는 일반 투표를 트럼프가 적게 받아가지고요. 이번 대선과는 달랐죠. 예. 그리고 이제는 8년 넘게 정치인 트럼프를 지켜본 미국인들이 7,700만 명이나 투표를 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인정해줘야 되는 시점이죠. 예,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역대 최대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처음 취임 당시 모금액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런 현상은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이고 눈도장이라고 비교할 수 있죠. 특별히 대선 때 선거 자금을 안 준 사람들, 그중 많고 트럼프 2기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있어서 기부를 한 게 보입니다. 예. 이 거액으로 아마 정치 활동은 물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재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4년 만에 화력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라면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시해야 할 의제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인상에 남았던 두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본인이 7월 달에 암살 시도에 살아남은 게 하늘의 뜻이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예. 그리고 대선 때 이긴 게 영어로 Revolution of Common Sense, 즉 상식의 혁명이라 오늘 주장했는데 그것도 인상했고요. 한국에서 가장 주시해야 될 부분은 중국과 마찰이 좀 심해질 거니 그걸 좀 감안해야 된다는 게 한국 정부한테는 좀 인상에 남은 걸 겁니다. 예,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한 만큼 앞으로 변화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집권 2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큰 미국 내 변화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게 좀 문제죠. 대행 체제로 한국 정부는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그 공백엔 벌써 다른 나라들이 줄서 대화 나누고 협상하고
관계를 재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한국은 현재 지켜볼 수가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죠. 예. 참 미국의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트럼프 집권 내내 따라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이 조 바이든 정부의 한국에 미칠 대외적인 정책 변경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마 북한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바이든 정권하고 다를 거고, 방위비 올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하고 다를 거고, 예. 그리고 바이든 정권 때 투자한 그 금액은 이제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죠. 트럼프 시대에는. 예, 특히 관세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개편을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자국민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국익을 키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다만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오늘 발표 안 한 게 두 개가 있다면은 네. 측근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저기 정책에 지금 대통령과 좀 아직도 좀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그걸 오늘 발표 안 한 걸 보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공휴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증권 시장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처럼 관세를 때리면서 취임 날부터 증시가 추락하는 걸 아마 피하고 싶었겠죠. 예. 오늘 또 마틴 루터 킹 데이여서 증시는 쉬었습니다만 미국 선물 시장의 주가는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어떤 네.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어, 아직은 저도 지금 뉴스를 안 보고 있는 상태여서 좀 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예민한 문제가 아무래도 방위 분담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을 콕 집어서 머니머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아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방위비 관련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31개 나라를 먼저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 상원 인준 받을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 직무대행 간 곧 통화가 있겠지만 그 대화 내용으로 인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릴 걸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좀 올릴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예상하신다면? 지금은 몇 배 올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계속 강조해온 만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인데요. 집권 1기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재차례 만난 바 있는데 집권 2기에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갈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미 양자 외교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사가 정책이라는 걸 믿으면 아마 중동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 특사하고 주한국 대사를 발표 안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기회가 있으면 만나려고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한국 국내 정치 감안하고 대행 체제 때문에 코리아 패싱은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취임식 초대장을 보냈고, 물론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약간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중국과는 되게 마찰이 되게 심할 거라고 보고, 예. 시진핑 대통령 대신 부통령이 배석했거든요, 오늘. 예. 그래가지고 좀 의미를 좀 담아야 되고 아마 한정 부통령도 이번 미국 와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갈 거라고 보고 또 뉴스에 의하면은 일론 머스크까지 만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취임사 들으면은 파나마부터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파나마라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중국과 이 마찰은 점점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또 취임 연설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이 남부 국경지대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다 어느 정도 예상했고 예, 지금 아마 행정명령 200개 중 상당수가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다 분석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분위기가 좀 어숭숭하죠. 그것 때문에.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일기 때 뭐 대규모 뭐 장벽을 세운다던가 이런 어떤 정책들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하십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는 추방을 좀 앞세웠거든요. 불법 예. 이민자들을. 많이 추방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정말로 실행할 건지가 지켜봐야 되고, 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저기 영주권이 아니라 저기 여권이 나오는데 그걸 좀 막으려고 하거든요. 중국하고 인도 같은 데서 많이 와가지고 아기를 가져가지고 시민권을 따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빨리 실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석유 수출량을 늘리겠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전통 에너지 산업을 좀 육성시키겠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확장? 예. 익스펜션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경제를 살리려면은 우선 에너지부터 수출해야 되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라들도 아마 이 관세를 낮추려고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담을 나눠봤는데 대담을 앞서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잠시 영상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싱크탱크 루거 센터의 폴공 선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